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프로그램은요, 주말 저녁 고품격 무대로 고막 힐링을 책임지는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입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가장 진실하고 짜릿한 한판 승부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사랑은 차가운 유혹 그래도 피할 순 없어. 아무런 말 없이 이대로 그댈 떠나보내 영원한다. 최근에는 주윤발이 6연승을 한 이래 방패, 진주, 장미 여사까지 가왕석 춘추 전국시대의 서막을 알리며 매주 도전의 의미를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게 거대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동요가 돼서 광기를 넘어서 신기에 가까운 진짜 치유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마주하기 힘든 감정들이 올라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빛이 튀는 결승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승자! 지금 공개합니다. 네, 지난 5년간 MBC 대표 음악 경연쇼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복면가왕.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관중이 자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4주 연속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복면가왕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처음도 그랬지만 정말 배고픈 날 찾아간 뷔페 같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저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다채롭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이제 무관중으로 진행을 해서 리액션이나 이런 게 좀 사라져서 좀 아쉽긴 한데 그마저도 패널들의 좀 다양함으로 그걸 좀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에 그 소름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처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름 신선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복면가왕이 5주년을 맞으면서 미국판 복면가왕의 그 진행자들이 이제 메시지를 막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복면가왕의 힘은 정말 온 가족이 즐겨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부담 없이 TV 틀어놓고 딴 일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우리가 항상 복면가왕에 가면을 벗으면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를 궁금해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인물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반가움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정말 섭외에 공을 들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뭐 김민교 씨도 그렇고 김범용 씨가 등장했을 때도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었던 그 노래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는 뭐 차준환 씨처럼 정말 의외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인물들도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런 공들이는 섭외의 힘과 여기서 오는 의외성 같은 것들이 이 프로그램의 꾸준한 인기의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새로운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접하는 거가 목적이지만 동시에 가왕이 꾸준히 좀 연승을 해줘야 결국에는 보는 재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몇 연승까지 할 수 있을까를 보는 재미.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뭐 만찢남 이석훈 씨가 있었다라면은 올해는 이제 나나시파스 소찬희 씨에 이어서 주윤발 강승윤 씨에 이어지는 장기 집권 그 왕조라고 할 만한 어떤 이 라인이 좀 생기면서 그 부분이 좀 사람들이 다시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흥미를 잃지 않고 일요일 저녁이면 꾸준하게 챙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공연이 활발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양한 장르의 그런 가창력이 좋은 가수들이 복면가왕으로 몰렸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뮤지컬이라든가 트로트라든가 주로 이제 공연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었다는 재미가 있었고요. 가명 같은 것도 가면 갈수록 점점 화려해지는 게 약간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가왕이었던 진주를 보면 처음엔 진주가 약간 좀 작았고 나중에 이제 가왕이 되고 나서는 진주에다가 LED 장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가면이 진화를 했구나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또 얘기해서 저렇게 자체 발광 다이오드 LED까지 저기 진주의 박은 저하고 또 인연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네네. 진짜 예쁘다.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약간 재미가 있고 여러 가지 계속 원래의 초심을 잃지 않고 진행되어가는 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복면가왕에서 소개한 무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위원들은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무대가 뭘까요?
사실 주윤발이 첫 등장했던 무대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주윤발이 실제로 연승 기록을 이어가면서 화제성을 높여주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정말 주윤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곡의 힘이라든지 노래의 힘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주윤발이 맨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증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주윤발의 단발머리를 맨 처음에 불렀었는데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는 그 소리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내맘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꽃길을 헤매는데 이게 막 가창력을 요구하는 그런 노래도 아니지만 굉장히 감미롭게 잘 소화를 했었고 그 뒤에 3라운드에서 김진호 씨의 가족 사진을 부르면서 좀 전 무대에서 편하게 불렀던 감정을 완전히 폭발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의 능력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윤발의 첫 등장했던 그 회차를 꼽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가왕인 장미 여사의 이 가왕이 도전하는 3라운드 무대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때 선곡된 노래가 상록수였어요.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선에서 맞잡아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험에도 개치고 나가 근데 이 길이 국민에게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힘을 줬던 노래의 대명사인 상록수를 장미 여사가 이렇게 부르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약간 감동을 하는 분위기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그게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시대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힘을 주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서 무대를 보는 동안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한 다르게 이제 좀 인상 깊었던 출연자가 있다면 이 600만 불의 사나이로 나온 박찬숙 씨가 있었어요. 뭐 노래를 잘해서 기억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고 나오니까 여러 이제 운동선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아무도 이제 여성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박찬숙 씨가 가면을 벗고 너무 재밌었다. 난 꼭 이렇게 속여보고 싶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평상시에 이 복면가왕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기회가 되면 확 속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욕심이 있었어요. 네네네. 이런 형태의 충격도 어떻게 생각하면 복면가왕의 쇼로서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이 편견 없는 그런 음악 예능 쇼인데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편견에 기인해서 판정을 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몇 살일 거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뭐 아이돌일 거다. 아닐 거다.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가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스테레오 타입이 굉장히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출연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회차 중에서 이제 콘셉트에 좀 감명을 받은 게 있어요. 이제 이등병 대 말년병장의 대결인데, 근데 의상부터도 이등병은 이제 각 잡힌 군복을 입혀놓고 병장은 깔깔이를 입혀놓고, 심지어 그 출연자의 목소리를 예측하건대 또 연령이나 어떤 가요계 선후배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얼굴이 떠올라 어떡하면 좋아 들어봐 쉽게
넌 사랑에 볶아졌어 우습게 완전 9회 만력전 홈런이 좌측 펜스 위를 넘어 마음의 문을 열었어 큐피트의 화살처럼 심장에 꽂혀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했어 웃음을 주기 위해서 더 노력했어 그런 게 즐거웠어 매일 곧 당기는 게 난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복면가왕을 보면 무조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우승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과 무대 설정으로 거기서 재미를 찾고 또 그들의 대결에서 아 이런 대결도 있구나 저런 대결도 있구나 다양한 대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복면가왕의 장점인 것 같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이등병의 정체가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씨로 밝혀졌는데 그 탈락할 때 한 곡씩 부르잖아요. 그 곡을 부르셨는데 대결곡보다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인했다는 말 나에겐 이별보다 쓸쓸한 만남을 테니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는 말 매 순간이 죽은 듯한 삶일 테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No, no, no More tomorrow 다시 돌아올 때까지 No, no, no No more tomorrow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라도 한번 재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듀엣곡이었을 때는 아, 저분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다가 솔로곡 듣고 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아쉬운 출연자들 리스트를 좀 대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기억 속에 있는 다른 출연자들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실제로 또 미국판에서는 그렇게 듀엣 미션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약간 솔로곡으로 이제 승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추리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번엔 복면가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판정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빈자리를 21인으로 구성된 연예인 판정단이 채우고 있는데요. 이 연예인 판정단의 역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복면가왕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가 판정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패널들 기용이 되게 적절한데 예를 들면은 패널들이 나올 때 그저 그냥 인기 있는 분을 모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라도 출연자랑 관련 있는 분을 몇 분 좀 꼭 섭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차준환 씨 같은 경우 최근에 번호 딴 적이 있는 김호중 씨가 이렇게 스토리를 좀 만들어주고 또 고재근 씨가 나오다 보니까 옆에 그 Y2K 을미탈 사건을 이제 성대모사 잘하시는 이제 정모 씨가 그걸 또 보여주는 이렇게 연계성이 참 좋은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저 개인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Y2K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팬으로서 알겠습니다. 음이탈 개인기. 예. 지금 어디쯤 온 거니 미안해 숨어있 미안해 정말 잘해. 그리고 가수나 음악 게임 분이 나오면 되게 예리하고 특정적인 추측을 많이 하고 심지어 작곡가들은 추측이라기보단 이 사람의 목소리나 노래 실력을 통해서 특징적인 걸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패널 분들이 단순히 재미를 위하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나온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추측하기 위한 다양한 구성 이런 것들이 참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전 가왕들이 우리가 되게 아쉬웠던 게 그렇게 장기 집권을 해도 결국 가면을 벗고 나면은 맨 얼굴을 딱 그때 처음 보는 거잖아요, 진짜 얼굴을. 그 짧은 순간이 너무 아쉬운데 이 사람들이 다시 판정단으로 합류를 해서 판정단으로서 새로운 이야기도 끌어내고 가왕을 했었던 시절의 경험을 되살려서 또 지금 가왕의 어떤 심정을 추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토크가 생겨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우려가 드는 것은 방청객의 심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연예인 판정단들에 의해서만 가왕이 결정이 되는 건데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거의 다 인맥이 있잖아요. 한 발 걸쳐서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인 방청객들보다 훨씬 더 정체를 쉽게 추측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편견 없는 음악쇼라는 그 의도에 걸맞게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이분들의 무대에 객관적인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왕과 그 가왕에 도전하는 그 양자 선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보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방청객 판정단이 있을 때보다는 수가 적기 때문에 이 판정이 올바른 것인가 가끔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령 이제 지난번에 보면 트로트 작곡가 3인방이 출연했습니다. 요새 이제 뭐 트로트를 하는 그런 출연자가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트로트에 대한 어떤 애정을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판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쇼적인 재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 사람들 3인이나 트로트 전문가가 나왔으면 트로트에 치중한 판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무관중으로 계속 진행할 거면 어떻게 더 다채롭게 혹은 그러면서도 시청자들에게는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면가왕은 현재까지 50개국 이상의 포맷이 수출되면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대세 예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예전에 비해 색다른 스토리텔링이나 재미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복면가왕이 장수 음악 예능으로서 계속해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복면가왕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적인 요소들을 결합한 복합 장르로서 주목을 받았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특색 있었던 포맷의 장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미스터리 추리쇼 같은 측면에서는 이제는 너무나 그 가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인 그 실력을 보여주면은 너무 첫 회부터 본인의 음색과 창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추리를 할 만한 재미가 완전히 반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대 화제성을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정체를 좀 더 감추는 데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거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짧게 그러니까 가왕을 한 번만 하고 이제 물러나긴 했지만 진주 박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음원 강자였지만 얼굴이 좀 낯설었기 때문에 이분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었잖아요. 그 아마 음원 강자시기 때문에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란 노래 어떤 노래지라고 지금 궁금증을 갖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조금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바보처럼 기다린 바보처럼 빈자리를 붙잡는 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신선한 실력파 뮤지션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것이 어떤 추리적인 요소와 무대의 완성도적인 측면을 다 만족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출연자들에게 너무나 과도한 개인기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오징어님의 개인기, 영구가 부르는 지코의 아무 노래. 애들끼리 있다면 돼 있다고? 뭐가 문제였어 있던지 분위기가 겁나 싸 분위기가 겁나 싸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 부부의 세계 명장면 따라잡기. 평생을 자식을 잃은 지옥 속에서 살게 된 소감이 어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보다 보면은 어떤 거는 정말 개인기가 개인기답게 재밌고 그 사람을 멋있게 보이게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는 조금 약간 저런 거는 보면 볼수록 뭐 공감성 수치가 느껴진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비중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복면가왕만의 장점은 계속해서 살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편견 없는 미스터리 음악쇼의 매력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사랑받길 응원하겠습니다.